function expressions, 즉 기능어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발표를 하고 있구나, 연설을 하고 있구나, 스피치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 뒤에 오렌지색으로 나오는 거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분야가 바뀔 때마다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에요. So, first example, well,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specifics of our technology and key product lineup. 하면 느낌이 뭐예요? specific 하면은 그 어떤 뭐 특이한 사항들, 세부 사항들이겠죠. 그럼 오늘 저희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과 주요 품목들의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거 회사에서 그죠. 상품 소개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럼 이 오렌지색이 전달하는 건 뭘까요? 메시지입니다. 이 오렌지색이 바로 메시지, 즉 문장에 결함이 있더라도 이 오렌지색만 내가 단어로도 툭툭 던지면 혹은 이 오렌지색에 있는 단어들이 슬라이드에 잘 나열이 되어 있으면 영어가 조금 틀리고 수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저도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말을 잘해요. 말이 많아. 그런데 정작 발표를 하면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그 친구는 생각하는 게 본인이 말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발표할 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요. 그러면 발표를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말은 하는데 1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말을 하는데 그게 의미 있는 말일까요? 의미가 없는 말일까요?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교수나 평가하는 선생님은 딱 알아보고 점수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쟤 평소에 말 진짜 잘하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자만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도 없고 발표에 뭔가 PPT로 잘 보완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말은 해요. 우리가 블라빙이라고 하죠. So he's blabb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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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He's talking, but there are no contents. 컨텐츠가 없다라는 건 바로 여기 오렌지색의 이러한 키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들리는데 뭔가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컨텐츠, 내용어, 그 다음에 펑션, 이 발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잘 가미가 돼야 돼요. 발표다라는 느낌을 주는 용어를 잘 못하는 거는 오히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발표에 어떤 표현을 쓰는지 능수능락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죠? 준비해서 이 키워드를 잘 찾아내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죠? Next. Well, today's presentation is designed to help you understand our products and technology better. 하면 today's presentation is designed to 할 때까지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발표하는구나. 근데 여기 뒤에 나오죠. Help you understand our products and technology better. 당신이 우리 회사의 제품과 기술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제품 소개구나. 고객한테 하는구나. 내가 이 발표를 왜 들어야 될까? 이 제품에 관심이 있어. 혹은 부분적으로 이 기술을 우리가 협력을 해서 뭔가 하고 싶어라는 느낌이 있다면 집중하겠죠.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with our key features of our ABC 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이 ABC라는 기술의 세부 그런 주요 항목들이 설명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요거 나오겠구나 집중하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펑션과 컨텐츠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컨텐츠와 펑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용어와 그리고 내 전문 분야의 키워드가 잘 매칭이 되는 거다. 키워드를 쓰실 때 이게 정확한 영어인지 콩글리시가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면 영어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영어식으로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영어권 언어에 많이 도합이 됐는데 최근에는 한국어로 말할 때도 비슷하게 영어식으로 두갈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갈식이라는 거는 말이나 문장이나 표현의 앞머리에 중요한 내용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someone speaks to you and say, well, they broke the contract. 하면 어떤 게 강조될까요? You broke the contract. They broke the contract. He broke the contract. 뭐가 강조되죠? 주어가 강조되죠. 여기서 they broke the contract 하면 느낌이 어때요? 그들이 계약을 깼어요. 그들이 계약을 깼어요. 자, 한국어에는 주어가 잘 빠져있는 경우가 있죠. 계약 깼어요 하면은 내가? 네가? 누가? 우리는 잘 몰라요, 한국어에서. 한국어는 그 주체를 좀 모호하게 해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언어인 거죠. 주체가 모호한데 영어는 주체가 굉장히 강해요.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가 빠져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어 작문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그죠? 주어를 꼭 넣어야 된다. 한국어는 빠져있지만. They broke the contract.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을 탓하는 You broke the contract 하면 당신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거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They broke the contract가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Well, the contract was broken. 한번 느낌이 어때요? The contract was broken. 계약이 깨졌어요. 그죠? 이거 수동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동태 하면 우리 연구 논문 쓸 때 수동태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방법론 같은 거 얘기할 때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we did, we carried out 그렇게 쓰지 않고 논문 쓸 때는 어차피 1인칭 주어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능동이보다는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쓰는데 뭐 항상 능동태가 좋고 수동태가 좋고 이런 규칙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They broke the contract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들이 계약을 깼어. 그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ey broke the contract가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들이라는 거를 내가 외교적으로 혹은 조금 상황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수동태가 더 맞다라는 거죠. The contract was broken. 이게 머릿속에서 착착착 생각이 나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문장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생기겠죠. 똑같은 문장 볼게요.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자, 이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합시다. This is part of a news. Let's imagine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ompany에 관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행했다, 뭐 이슈했다. 만들었다란 뜻이겠죠. 이 문장에서는 은연중에 영어권 사람이 앵커가 이렇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뭐 일반적인 사람도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요. 주어, 먼저 나온 the government, 정부가 이걸 했구나라는 게 강조가 은연중에 된답니다. 똑같은 문장이라도 우리가 장문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You can write it, you can speak it differently, right? 자, 여기서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장의 처음에 만들 수 있는 거 government, regulation, ICT company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두 번째는 a new regulation을 한번 문장 시작해 볼게요.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때는 was issued by the government 하셔도 되는데 원래 수동태 때는 by 안 써도 되잖아요. 누가 했는지 안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정부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강조되죠? What is emphasized here in this next sentence? A new regulation. 정책이 없었다가 새롭게 생긴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뉘앙스가. So here, wow, the new regulation is very much emphasized. 자, 반면에 여러분 ICT 컴퍼니를 강조할 수 있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회사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이제 적용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지겠죠. When now ICT companies face a new regulation issued by the government. Issued by the government 역시 빼도 돼요. 이제 다른 회사가 아니라 ICT 관련 회사들이 이게 새로운 정책에 맞닥뜨려졌구나, 이제 처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장의 시작은 항상 명사, 명사로 시작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항상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시작되지 않죠. 어떤 게 들어가죠? 이게 구도 들어가죠. 전명구라고 해서 전치사 명사 구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 한번 해볼게요. In 2020,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제가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In 2020, 2020년에 하면 뭐가 강조된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은연중에 2020년에 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게 메시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꼭 문장의 시작을 명사로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After long discussion,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제가 문장 시작 뭘로 했어요? After long discussion. 자, 이것도 구죠, 구. After long discussion. 부사구죠. 오랜, 시간 부사구. 오랜 토론 끝에 after long discussion,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이때는 이게 되게 고민을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구나라는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나요?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Before they gathered for important issues,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y. 이렇게 절이 들어갈 수도 있죠. 뭐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그 이슈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레귤레이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Interestingly, the government issued a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비꼬는 것 같죠?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뭐 surprisingly 하면 감정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 토론자나 연설자들이 앞에 이렇게 부사로 시작하기도 하죠. Interestingly, the government. 약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에 관해서 본인의 감정을 은연중에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To my surprise,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y.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To my surprise, 놀랍게도 나는 깜짝 놀랐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느낌 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잘 사용해서 청중이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어떠셨어요? 영어를 배우는 거에 급급해서 이게 동사가 맞는지 주어가 맞는지 그것만 생각하셨다면 이제 다른 레벨로 가시려면 내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나 내용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이 앞에 어떻게 연출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세련되실 겁니다. 그렇죠? 질문 있으신가요?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요. 평소에 글이나 논문이나 리포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주어, 1인칭, 2인칭 주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청중이 듣고 나한테 얘기하나 보다, 이 사람이 본인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I라고 많이 해주시고요. I'm very honored to be here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많이 생략된 I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We 하면 프레젠터와 청중이 같은 의미 선상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we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학교를 대변해서 발표를 한다면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we 하면은 어떤 경우는 Koreans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문맥상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we 한 다음에 그것에 혼란을 덜 주기 위해서 그 we가 의미하는 보통 명사가 무엇인지 넣는 것도 괜찮아요. we, 삼성, 뭐 CNT, 뭐 이렇게 회사 이름 들어갈 수도 있겠고 we, 그죠? Koreans are known to be very jealous.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you 같은 경우는 청중이겠죠. 혹은 일반 사람들을 언급할 때도 우리가 you를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규칙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뭐 특별히 그걸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you don't participate now, you will regret later 하면 느낌이 어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Don't listen to me 하면 느낌이 어때요? Don't listen to me. 나 듣지 마세요. 내 말 듣지 마세요. 하면 뭔가 더 듣고 싶어요. Don't drink water. 물 마시지 마세요 하면은 이 인간의 심리가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Don't play the game. 엄마가 잘못하는 게 아이한테 Don't play the game 하면은 애들이 더 하고 싶죠. 더 게임 하고 싶죠. 그냥 well, play the game, but only 30 minutes 하면 그 아이들 교육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게임은 하루에 30분만 해. 이렇게 하는 게 Don't play the game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우리가 뭔가 문장에서 don't 하면은 인간은 약간 청개구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어에도 마찬가지야. 더 하고 싶어요. So if you don't participate now, you will regret later. 하면 지금 그죠? 참석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하면 굉장히 뭔가 또 권위적으로 들리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Please participate now to seize this great opportunity. 뭐 regret, 후회 이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seize the opportunity 하면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뭐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훨씬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Unless you send us this information, will not process your claim. 역시 부정적이죠. 이 정보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당신의 청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뭔가 막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고 싶어.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well, we will process your claim as soon as we receive your information. 똑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발표문에 혹은 뭐 인터뷰 면접할 때 이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표현으로 만들려면요. 일단 좀 짧아야 돼요, 문장이. 문장이 짧아야 돼. 그래서 뭔가 뭐 논문이나 리포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발표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 문장이 너무 길어요. 눈으로 봤을 때 문장 길이랑 말할 때 문장 길이 다르기 때문에.